네, 안녕하십니까. 기계공학과의 김진환입니다. 일단 가부단상을 받게 돼서 한편 쑥스럽기도 한데요.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발표 제목은 코로나 상황에서의 비대면 실습 수업이고요. 기계공학과의 창의적 시스템 구현 교과 운영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구성했습니다. 일단 제가 해당 과목의 총괄 교수를 맡고 있고요. 이 과목은 여러 명의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운영하는 그 공동 강의 수업입니다. 예, 그 창의적 시스템 구현은 일단 그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영문 제목을 갖고 있고요. 캡스톤은 아시다시피 이런 구조물에 있어서 가장 위에 놓여 있는 돌이죠. 그 아래에 있는 돌이 키스톤이고요. 그래서 이 캡스톤이 이제 구조를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구조물적 중요한 피스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전적 의미로 어떤 궁극의 성과물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교과목이 이제 카이스트만 있는 게 아니고 국내 다른 대학에도 있고 외국 대학에서도 비슷한 교과목 제목을 갖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이런 수업들은 이제 학부 4학년 정도에 이제 학부 과정에서 보인 그 지식들을 잘 융합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과목들을 이런 그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교과목 제목을 달고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과목의 개설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 차례 비슷한 이야기들이 앞에 반복이 됐는데 이제 이게 그 유명한 이제 러닝 피라미드죠. 이게 이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것들을 얼마나 기억하는가, 교육 효율에 대한 어떤 도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 그거의 한 5% 정도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을 읽으로써 한 10% 정도를 기억하고 시청각 교재를 이용하면 20% 정도 기억하고 이게 전통적인 어떤 그 지식 전달형 수업 형태죠. 패시브 러닝의 타입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참여형, 소위 참여형 학생 주도형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학생들이 디스커션을 하게 만들면 50%를 기억하고 학생들이 뭔가 직접 만들면서 경험하게 하면 75%를 기억하고 이제 가장 효율이 높은 게 학생들이 직접 가르치게 만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고 총장님의 서론 Q에 해당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효율을 좀 높이는 것이 교과목의 취지이기도 하고요. 또 컨텐츠 측면에서의 목표는 저희가 기계공학과이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창의적 시스템 구현은 기계 시스템을 꾸미는 것들을 위주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대의 그 변화에 따라서 또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변화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는데 저희가 한 4년 전부터는 여기에 이제 AI와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융합해서 어떤 인텔리전트한 미케니컬 시스템을 만드는 쪽으로 교과목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사실 저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이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텔리전트한 미케니컬 시스템이죠. 이제 로봇이 그렇고요. 자율차가 그렇고요. 소위 말하는 드론이 그렇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플랫폼은 기계공학적인 어떤 구조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적으로 수업이 운영되던 방식은 이제 각 조에 한 6명에서 8명 정도의 학생들이 조를 구성하고요. 조를 이제 조별 지도 교수님들이 이제 지도를 해주시고 학생들이 이제 수시를 모여서 모바일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작하고 이제 학기 말에 이것들을 모여가지고 어떤 시연회를 합니다. 그래서 시연회를 해서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일은 이런 코스 안에 이제 저희가 빨간 공과 파란 공을 놓고 그다음에 이제 개 표시가 있는 앞에 바스켓이 있고 또 고양이 표시가 앞에 있는데 이제 바스켓이 있는데 이제 특정 색깔의 공을 특정 바스켓에 자율적으로 로봇이 이제 장애물도 피하고 공을 찾아서 집어넣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기계적인 요소들도 평가합니다. 저희가 그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뭐 진동 제어 성능이라든지 서스펜션 디자인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그 결국은 이제 점수에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이고요. 학기 말에 보시면 되게 재밌게 생겼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공을 담는 것도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을 쓰고 쓸어 담는 방식도 있고 뭐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방식도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학기 말에 이제 이런 시연을 진행합니다. 저희가 이제 매 학기 끝나고 한번 이런 것들 만드는데 2018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최종 시연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이게 그 시스템들을 기계 시스템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 알고리즘들을 만들고요. 인공지능 기술도 이용해서 이렇게 공을 담고 학생들이 굉장히 참여도가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 저희가 걱정할 정도로 학생들이 여기 들고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그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만큼 노력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애정을 갖고 있고 성취도도 되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성공적인 어떤 그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2020년 3월 직전이죠. 그러니까 2월에 그 대구에서 갑자기 확 확산하면서 다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 이제 실습 수업을 이전 포맷대로 진행하려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학생들이 기숙사에 왔는데 다 돌려보내고 또 외국에서 아예 못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강의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그냥 학기 직전에 바로 터진 일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현실적으로 폐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많았고, 근데 폐강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4학년에 거의 전공 필수처럼 돼 있다 보니까 이걸 듣지 않으면 졸업에 문제가 생기는 학생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1년을 더 학교를 다녀야 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든 수업은 강행해야 된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사실은 방법은 없는 상태에서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안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수업을 온라인으로 바뀌고, 이제 실제 물리 공간에서 진행된 것들을 다 이제 벌초 환경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던 상황에서 고민을 하다가 일단 학생들이 조별지도 교수님과 만나고 또 자기들끼리 만나서 팀업을 하는 부분은 일단 원격 강의 형태로 대치를 하고, 이것들은 학교에서 빨리 그 플랫폼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이것들을 쓸 수 있었고, 과상 환경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고 로봇을 동작시키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고민이었는데, 사실 그 즈음에 사실은 그 외국에서 이제 벌추얼 챌린지들이 이것저것 좀 달파나 ONR 같은 기관에서 좀 시작을 했었고요. 저희도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ONR에서 주한 시합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어서 그것들로부터 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럼 이것들을 물리 환경이 그 물리 엔진이 작동되는 어떤 가상 환경에서 이것들을 옮겨가서 다 거기서 해보자. 그래서 급하게 커리큘럼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교수님들이 이제 새로운 수업을 개발하기 위해서 보통 한 방학 때 그래도 몇 달의 시간을 쓰시거든요. 일반 교과목도 강의 노트도 만들어야 되고 숙제도 준비해야 되고. 근데 이제 실습 교과목을 수업이 시작된 상태에서 새로 만든다는 건 사실은 좀 무모한 시도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근데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작업을 시작했고요. 이걸 위해서 저희가 학생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저희 학생들 주축으로 저희가 긴급 기술 지원 팀에 해당하죠. 기술 조교들로 이러한 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실습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구들을 만들고 툴들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되게 자랑스럽고 기특하기도 한데 이 일들을 참 잘해줬습니다. 저희 카이스트 학생들이.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초반에 학생들이 조별 미팅을 통해서 이제 설계하고 이런 시간들을 저희가 좀 벌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2, 3주 정도 선행으로 계속 수업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진행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툴들을 가상 환경에서 이렇게 다 일일이 만들고 또 미리 만들어 보고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이 작업들을 저희 기술 조교들하고 함께 매주 미팅을 하고 학생들끼리 또 수시로 모여서 서로 이제 토의하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게 초반에 저희가 한 학생들이 며칠 걸려가지고 급하게 만든, 과연 이게 가상 환경에서 되는 거냐.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거 해보면 좀 될만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사실 이런 접촉이나 이런 마찰을 이런 가상 환경의 물리 엔진에서 구현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부족한 점도 있긴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와 비슷한 형태로 구현되는 범위 안에서 이제 미션을 디자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테스트를 좀 해보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걸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또 스타터 키트를 만들고 프로그램 소스 코드도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이걸 직접 해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배포를 하고,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랑 같이 디자인한 코스입니다. 저희 조교 학생들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여기가 입구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돌발 스탑이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면 바로 스탑을 하고, 여기 저희가 기계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언덕이 있어서 등판 능력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에너지를 또 너무 많이 쓰면 감점 받기도 하고, 또 표면이 약간 미끄럽거든요. 미끄럽지 않게 해서 바퀴를 적절히 설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여기는 이제 과속 방지 턱이 있어서 노는 동안 이제 서스펜션 성능을 평가하는 거죠. 이제 과속도가 과하면 이제 페널티를 받고,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들어가서는 여기 공이 마찬가지로 놓여 있고, 여기에 이제 사인보드에 어떤 개든 고양이든 이미지를 띄우고, 그거에 해당하는 특정 색깔의 공을 그 골대에 갖다 넣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위치로 복귀하는 게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학기 말이 되니까 학생들이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실제로 물리 환경에서 한 거랑 비슷하게 이제 가상 환경에서 학생들이 이런 로봇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보면 바퀴가 2개 달린 로봇도 있고 3개 달린 로봇도 있고 4개 달린 로봇도 있고 더 다양한 로봇들, 학생들이 굉장히 창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해줬고, 요게 저희가 해서 최종 시연 때 평가 방식이 이제 학생들이 코드를 제출하고 저희가 그 코드를 저희가 구축한 가상 환경에 넣어서 실제로 동작시키는 거죠.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고, 또 여기서 일단 시작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학생들이 개입하진 않습니다. 이 모든 알고리즘을 자율로 구현하고요.
보시면 이 로봇들이 이제 이 팀에서 만든 로봇들은 이제 들어가서 하는 그 스트래티지도 다 다릅니다. 보시면 이제 파란 공을 집어가지고 그러니까 원격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이제 자율적으로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보면 뭐 항상 생각한 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서 지금 보시면 이제 빨간 걸 집다가 이제 또 문제가 생겨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학기 말에 결국 이것도 홍보 비디오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홍보 비디오를 만든 걸 보면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홍보 비디오랑 좀 포맷이 다르죠.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일단 이 수업을 들으면서 진행을 하고, 저희가 이제 이게 최종 시연 될 즈음에 이제 방역 지침이 약간 느슨해져서 최종 시연 때는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자들하고 조교들하고 발표자는 오프라인으로 강의실에 모여서 이제 그 시연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이랑은 조금 다른 하이브리드 형태죠. 요게 이제 조교들이 모이고 이제 평가자들이 모여서 평가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학생들이 이제 가상 환경에서 이것들을 다 과제를 수행하고 이제 최종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됐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지금 보시면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만든 코드를 넣어서 이제 시연하는 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교수님들이 가상 환경에서 학생들이 만든 로봇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조언을 주시고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학생들이 이게 수업에 참여해서 이렇게 원격으로 학생들이 이런 변화에 굉장히 빨리 적응하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적응했고, 이건 평가 장면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그 물리 환경에서 모이는 것만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익사이팅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나름 학생들이 굉장히 참여도 높게 그리고 나름 성취감을 느끼면서 수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총괄 교수를 맡고 있고 많은 스태프들이 참여해서 수업을 했고요. 가장 고생한 건 우리 조교들. 그러니까 조교들이 수고를 가장 많이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뿌듯한데, 이게 저희도 하면서 저도 이걸 이렇게 커리큘럼 바꾸면서 이건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걱정도 했는데, 저희 학생들 참 똑똑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카이스트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또 조교들도 똑똑하지만 잘해줬지만 이걸 또 따라와준 학생들도 기특합니다. 저희도 최초에 이것들 잘해준, 아까 제가 비디오를 스킵해서 못 보여드렸는데 이걸 완벽하게 이제 미션을 수행한 팀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참 잘해준다. 그래서 이게 카이스트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시도를 이런 아주 타이트한 스케줄 안에 해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 의견을 드리면, 아까 뭐 비디오에서도 여러 교수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의도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존의 어떤 워킹하던 교육 시스템과 좀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 뭐 잘 되던 걸 굳이 바꿀 필요성을 잘 못 끼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런 환경이 되니까 새로운 방식의 교육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되고, 이것들이 해보면서 나름 유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체감하게 되고, 아까 다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코로나 이후로도 지금 올해도 일단 작년에 준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 것들을 약간 업데이트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코로나가 없어지더라도 사실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습득한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정말 새로운 것들에 빨리 적응하는구나. 교수들이 걱정했던 것 이상으로 이런 변화에 아주 잘 적응하고, 우리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때 공급해 주는 게 참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실감하는 어떤 기회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